네, 빠르게 이제 시장 전략으로 가겠습니다.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오늘 좀 같이 둘이 먼저 해야 되겠네요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장경민 차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서 앞에 사고가 좀 났대요. 네. 그래가지고 주최하고 있다고. 네. 자, 일단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뭐 시장 전략 어떤 섹터에 어떤 전략이 있는지 볼까요? 네. 반도체 미세 공정, 후공정 얘기들 요즘 많이 나오던데. 네, 뭐 그죠? 무공정 얘기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이제 출장을 갔다가 귀국을 했잖아요. 네. 귀국을 하면서 이제 일성으로 결국은 첫째도 기술, 둘째도 기술, 셋째도 기술이다. 뭐 이렇게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화가 좀 된 걸 본 것 같은데 네. 사실 이제 지난주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증시가 다 정말 좀 어려웠잖아요. 그 가장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진 뭐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경기 둔화, 네. 뭐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제 경기 둔화인데 경기 둔화에 이제 직격탄을 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IT 업종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IT 업종 안에서도 가장 뭐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산업인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정말 조금 힘든 흐름이었다.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. 거기에 뭐 가상화폐 시장도 우여곡절이 많고. 그렇죠. 네. 그와 연관된 산업이 많잖아요. 맞습니다. 메타버스, 네. 또 뭐 블록체인, 뭐 네. 이게 다 IT 반도체하고 연관성이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맞죠. 때문에. 그 전부 이제 그런 성장 섹터,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이제 좀 주도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네. 뭐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나 이런 것들이 또 위축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우려까지 이제 제기가 좀 되고 있고 실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황에 이제 진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도 정말 좀 중요하잖아요.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블록체인 기술도 그렇지만 이 채굴을 하는 것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워낙 조금 강했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런 수요들이 완전히 좀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부분도 업황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를 좀 자극하는 그런 이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.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의 이제 목표 주가가 줄 하향 조정이 좀 됐죠. 어찌 보면 작년 겨울에 이제 진짜 혹독한 겨울이 온다라고 했던 모건 스탠리의 예언이 네. 지금 이제 여름에 또 다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 수요 둔화 뭐 그다음에 차세대 CPU 인텔의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 이게 3분기 중에 또 출시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기된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또 4분기로 이제 그게 연기가 좀 되고 다행히 뭐 AMD CPU 차세대 CPU는 뭐 예정대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걔네들 CPU 출시하는 것과 반도체 업황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세대 CPU가 이제 출시가 돼야 DDR5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. 그리고 DDR5 전환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또 이제 조금 수년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와 관련된 업황 둔화도 조금 이제 우려가 좀 되고 있고 서버 디램 오더컨 얘기 이게 뭐 진짜다 아니다 얘기는 계속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 쪽에 소위 말해서 이제 BAT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그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뭐 이런 기업들의 이제 그 서버 디램 투자가 조금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서버 디램 주문 이제 장기 계약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상당 부분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완충될 수 있는 이슈라고는 보는데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악재가 더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잖아요. 그런 네. 부분들 때문에 더 조금 심하게 노이즈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.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유럽 출장을 가가지고 뭐 ASML 경영진들도 좀 만나고 몇 개국 이제 또 순방을 했잖아요.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세 공정이라든지 이제 첨단 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일정 부분 뭐 가시화되고 있는 M&A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온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. 특히 5나노 이하의 이제 미세 공정이라든지 낸드 고단화와 같은 이런 첨단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업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할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메모리야 뭐 기술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치더라도 결국은 이 파운드리 쪽에서 5나노 이하의 이제 선단 공정 수율을 얼마나 이제 또 TSMC와 그 비교율을 좀 막 갖추느냐 그리고 이제 점유율 격차도 얼마나 좀 빨리 좁힐 수 있느냐 그게 어찌 보면 주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 격차를 위한 이제 투자에 업황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. 그만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저는 강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뭐 오늘 뭐 지난주 금요일 날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왔고 가격 회복이 조금 나타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이제 미세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고요.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나열을 먼저 좀 해드리면 소재단에는 뭐 EUV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
이제 SNS 택이라든지 FST 이런 거는 이제 국산화, 뭐 펠리클이라든지 블랭크 마스크 이런 거 이제 국산화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앞서도 이제 뭐 심텍과 관련된 이 기판 관련된 종목 수급에서 특징주로도 소개가 됐었는데, 대덕전자, FCBGA 관련된 이제 대장주, 대적전자 이런 종목들을 쭉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요 중에서 이제 탑픽을 두 개만 조금 선정을 해드리면 동진 세미캠하고 SNS텍 요 두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진 세미켄과 SNS텍 네. 두 개를. 네. 그렇죠. 뭐 기술에 집중해야 되는데 M&A 관련된 뭐 재료는 아직 안 나왔죠. 네, 그건 뭐 좀 구체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리는데, 어쨌든 뭐 지난주까지 군불대기가 어느 정도 조금 됐잖아요. 출장을 갔다 왔으니까 이제 뭐 조만간에 뭔가 피드백이 좀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갑자기 화면에 등장한 정경민 차장입니다. 사고는 어떻게? 제 차가 아니라. 앞에? 예. 다행이네요. 다행이 됩니다. 저는 이제 이 리드 타임이 길잖아요. 그러니까는 주식으로 말하면 퍼가 큰 그런 거예요. 뭔가 결과를 낼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. 이런저런 이제 변수가 많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정 차장, 김명민 매니저는 아까 정리가 됐고, 네. 반도체 미세 공정. 정경민 차장의 오늘 또 전략은 뭔지 봅시다. 역시 반도체로 가네요. SK 하이닉스 어떤 이는 집 하나 사라는데, 네. 오 쉽지는 않은. 뭐 떨어지면 계속 사래. 그냥 이제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.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약세장에 들어섰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삼성전자, 네이버, 카카오, SK 하이닉스를 이제 조 단위로 사서, 그것도 이제 신용을 잔뜩 얹어서 사서 고민이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그냥 다른 좀 뭐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하나 콕 집어가지고 네. 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사실 뭐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 시총이 한 25% 되니까 뭐 시장을 같이 논해야 되는 부분이고, 네이버와 카카오는 얘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다시 사야 되나? 왜 사야 되지?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 스스로도 답을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 그래도 거리가 있는 게 SK 하이닉스여서, 뭐 늦게 왔습니다만 좀 변명이 되게 많죠 지금. 아니,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. 출연하시는데 뭐 고맙습니다. 교통 상황이야. 저희도 근데- 뭐 근데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. 먼저 좀 그래도 이제- 불구하고 오셨다는 것만 해도 네, 감사하죠. 별 말씀. 이제 SK 하이닉스를 탁 집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30% 이상 근데 만약에 하락을 한 경우만, 예를 들어서 14만 원대 뭐 이렇게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사실 드릴 말씀이 많진 않아요. 어떤 종목을 보유하셨는데 30% 이상 물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은, 뭐 제가 뭐 지점에 있는 이제 그런 브로커 PB이긴 합니다만, 그런 분들한테는 딱히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그냥 조금 보유를 하시든가, 조금 더 시간적으로, 아니면 기회 될 때 추가 매수하세요. 이렇게 좀 무책임한 말씀이고 원칙적인 말씀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은 맞아요. 그런데 뭐 과거 사례에서 보면은 반등이 그렇게 빠르고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근데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결론을 드리자면, 현 시점부터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개인의 성향에 맞는 분할 매수는 저는 저가 매수라는 이제 전술적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은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해서, 뭐 추격 매수, 저점 매수 우리가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종목을 하나 탁 집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SK 하이닉스잖아요. 그래서. 네, 하이닉스죠. 그래서 결국 결국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70조 정도 돼요. 70조 정도 되고,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게 현재 실적 기준으로 한 63조 정도 됩니다. 그렇게 본다면 한 뭐 10%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3조가 조금 안 되고 순이익도 한 2조 정도 됩니다. 근데 올해 예상 자본 총계를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내놓은 그 가이던스에 따르면 73조, 그리고 영업이익이 16조 6천억, 순이익이 12조예요.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, 이 실적 달성 못할 거야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, 지금 70조면 네. 얘네가 한 7년, 8년 정도 10조씩 벌어들인다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실적을 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재 그 독과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넘버 2 회사가 10년 동안 80조 못 벌진 않을 것 같아요.
네.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무조건 저점 부분이 맞다라고 좀 봅니다. 그래서 제가 과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자본 총계와 시가총액 사이에 어떤 괴리가 벌어질까 두 개가 엇갈려서 떨어진 경우가 2011년, 2015년, 2018년, 19년 네. 네 번 있었어요. 네 번. 딱 네 번이 있었는데 늘 3개월 안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을 좀 가져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또 ROE 강조드리잖아요. 네. 지금은 요구 수익률이 이제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한 8%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정도의 어떤 마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시장에서는 그 주식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이유가 없거든요.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허들도 이미 넘어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 아무리 이제 감익이나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저는 지금의 저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신뢰도 높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. 물론 네. DDR5 출시 시점도 중요하고 ARM을 인수한 것도 중요하고 EV 공정 도입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결정적으로 또 반도체 현물가와 장기 공급 가격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모든 재료에 앞서서는 수급이라는 생각이니까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회계적인 수치가 주는 이런 저가 신뢰도는 네. 지금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한 2달 정도의 반등 시간을 두고 저는 이제 좀 비중을 확대하는 그 대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철저히 좀 분할을 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현 시점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 트리거는 저는 어쨌든 DDR5가 본격 출시가 된 지금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가 좀 지연됐잖아요. 본격 출시가 김매조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서버 디램 하나로 좀 먹고 사는 상황인데 모바일 디램 쪽도 같이 좀 끌어줘야 돼요. 낸드는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. 그래서 그렇게 모바일 디램이 풀리려면 결국 또 중국의 봉쇄 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총 2가지 그러니까 DDR5가 이 사파이어 래피드 지연된 게 다시 궤도로 들어오고 중국의 이제 봉쇄 해제가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제법 좀 강한 반등을 그때부터는 좀 보이지 않을까. 근데 코로나는 작년에도 우리가 겪었습니다만 한여름에는 조금 주춤하잖아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7월 말 8월 초 정도면은 중국도 어느 정도 봉쇄 해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시점이 좀 트리거로 작용이 돼서 제 가격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난 정말 더 살 돈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번 한 달 남짓 꼭 한번 좀 참아보시고 조금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전 일주일에 몇 주 아니면 보름마다 몇 주 이런 식의 좀 비중 확대는 좀 유효한 그런 전략적인 전술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집 팔아서 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신뢰도 높다. SK 하이닉스는 저점 매수하셔도 된다. 그리고 관련돼서 종목들을 조금 더 보태드리자면 좀 하나마이크론 정도 역시 SK 하이닉스랑은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니까 이렇게 한 2종목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뭔가 확 와닿지는 않는데 하이닉스 좋아하시잖아요. 좋아는 하죠. 네. 근데 이제 주가라는 위치에서 강하게 이제 올려야 되는 이제 무슨 그런 계기가 조금 있어줘야 되는데 있을까 싶긴 한데 모멘텀이 이제 곧 있겠죠. 저는 사실 있기를 이제 기대하고 기도까지는 아니고 봐야 되겠죠. 근데 작년 10월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10만 원이 깨지고 9만 원 갔을 때 지금 딱그 위치예요. 그때 이제 여의도에서 집 팔아서 사야 돼 이런 정도로 그렇죠. 이제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죠. 지금 집 팔아도 집이 안 팔리는데 그렇죠. 그럼 집을 못 파니까 못 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적어도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자. 저는 이 정도는 모르지만 사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자신이 없네. 그래서 돈도 없고요, 그죠? 그렇죠. 네. 돈이 저는 사고 팔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영민 사장이 또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는 이제 모양이에요. 물려 계신 분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빠지냐, 언제 사야 되냐, 언제 또 사야 되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넘버 4, 그 최근 하락기에 또 비중을 늘리셨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좀 의미 있는 나름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. 이게 이제 주가가 아직은 물론 이제 시장 논리이긴 합니다만 공매도잖아요. 네. 공매도는 수급의 가장 우리한테는 취약점이기 때문에 물론 또 얘기 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 당시에 공매도나 경제 이 증권 쪽에서 얘기들을 해가지고 불법 공매도 많이 이제 관찰을 하고 지역이 있었습니다. 아직도 공매도가 좀
시장을 무겁게 해서 주식시장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주식시장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그러니까 좋겠는데. 그죠? 알겠습니다. 네. 방송 혹시 보시면은 주식시장에 네.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고 자, 두 분의 오늘 시장 전략 정리의 소연으로 보겠습니다. 자, 또 대부분 다 반도체 얘기이긴 한데 저점 매수 이렇게 해서 정윤 차장은 SK 하이닉스와 하나마이크론, 그다음에 김현 메이저는 동진세미캠과 SNS텍, 미세화 공정 이쪽으로 조금 개별성 기업을 보시는 것 같아서 네.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자, 일반장전 넘어가도록 하죠.